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7살이 된 아줌마입니다. 집에 있을 때마다 사연을 자주 듣고는 하는데 제게도 엄청난 일이 생겨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겪지 말아야 했던 일을 겪게 되었네요. 저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정엄마의 급한 성격 때문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22살에 선을 보고 그해 겨울에 식을 올렸습니다. 제 주변 부부들 보면 대체로 선 보고 결혼하면 잘 안 맞는 부부들이 많던데 저희 부부는 좀 달랐어요. 낯간지러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꼬 부부였죠. 남편이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 사랑이 좀 많긴 했어요. 워낙 외동아들로 자라다 보니 본인이 받은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았나 봐요. 저는 오남매 차녀로 자라다 보니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얼굴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 엄마도 돈을 버시기 바빴거든요. 저희 집은 이런 엄마를 도와 일찌감치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희 엄마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자식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무조건 한 달에 얼마는 벌어서 집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여자가 배워봤자 쓸모가 없다며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매일 일만 시켰어요. 사실 창피하지만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남들은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 저는 밭일하면서 저 멀리서 남들 학교 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한테 학교 좀 보내달라고 했다가 아주 혼이 났어요. 2번 다시 그딴 소리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엄마 말이 곧 법이었기에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빠나 남동생들은 그렇다 치지만 저나 언니는 빨리 시집을 가야 했어요. 엄마 말로는 여자는 빨리 시집을 가는 게 집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아무 남자나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더더욱 좋다고 하신 분이세요. 솔직히 제가 부모 복은 없는데 남편 복은 많았던 게 남편은 못 배운 저를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공부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본인이 서포트를 해주겠다 했거든요. 저도 그런 남편의 말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되었어요. 저희 남편 직업이 공인중개사였는데 부동산을 하면서 듣는 귀가 많아 부동산 투자를 아주 톡톡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을 좀 봤죠. 남편과 제 앞으로 부동산이 제법 생겼고 주머니도 두둑해졌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하나씩 팔아 딸의 대학 다 보내고 시집도 다 보냈습니다. 저는 재주 많은 남편 덕분에 힘들게 살았던 제 유년기 시절을 보상받는 듯 했고 애처가 남편 덕분에 호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저를 미워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빼앗겼다고 시집살이를 좀 시키셨는데 그것도 남편 덕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65살이 되면 부동산은 그만두고 죽을 때까지 놀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저희 둘째 딸이 경찰을 처음 뽑아서 지 아빠한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남편과 딸이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박은 겁니다. 그 사고로 저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둘째 딸은 아주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더한 느낌을 받았죠.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힘든데 딸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니 몸이 너무 떨려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 제일 견디기 힘든 때였죠. 병원에 도착해 남편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신상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니 저 대신 제 큰딸이 들어가 남편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우는데 그때 흘린 눈물이 한강을 채웠을 거예요. 소식을 들은 저희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자마자 저를 붙잡으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 세상을 간 거라며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그 말이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오죽하겠느냐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틈만 나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네가 아주 불려우라며 우리 아들이 불려놓은 재산 네가 다 가로채갔다고 했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었던 저희 둘째 딸도 보름 만에 남편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질투라도 하듯
견딜 수 없는 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과 남편이 간 이후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울증이 와서 몇 년 동안은 아예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았죠. 지금이 몇 월 달인지 몇 년인지도 모를 정도로 살았거든요. 집에 햇볕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싫어서 온 집을 암막 커튼으로 죄다 쳐놓고 불도 켜지 않고 살았어요. 저희 큰딸은 지 남편을 따라 중국에서 생활을 했기에 어쩌다가 한 번씩 집에 오면 오열을 하곤 했죠. 그렇게 폐인같이 살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찾아올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한 번만 누르다 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벨을 누르는 겁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문을 열고 누구시냐고 하는데 세상에 문 밖에 저희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저는 문 앞에서 바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슨 꿈을 꾸는 줄 알았죠. 제가 주저앉으면서 여보라고 부르니 그 남자는 갸우뚱하게 쳐다보며 여보라고요?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 저는 그쪽 남편이 아니라 여기 앞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소음 때문에 동의서 좀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앞집에 이사를 온 남자였죠. 근데 저희 남편과 정말 똑같았어요. 눈, 코, 입, 그리고 체형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었죠. 정말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았어요. 제가 넋을 놓고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쳐다보니 그 사람도 절 이상하게 쳐다보며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아저씨가 꼭 하늘나라에 간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생기셔서요. 라고 하니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자주 교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픈 사정이 있던 게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와이프랑 점점 사이가 멀어져 이혼을 하고 혼자 살려고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에게 저는 남편이랑 딸을 한 번에 잃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재진이었는데 저희 남편의 이름과 한 글자만 빼고 똑같았어요. 저희 남편 이름은 창진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남편과 알게 모르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 정말 남편이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 남편 사진을 보고는 정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봐도 너무 똑같이 생겨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근데 그 사람 정말 마음씨가 착했던 게 제가 몇 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단지 제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제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50대의 연애라니 주책맞지만 그 사람을 만난 시간 동안은 남편도 잊을 수 있고 참 행복하더라고요. 5년 동안 우울증으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다 치료가 되었어요. 중국에 사는 제 큰딸도 정말 다행이라고 하는데 딸은 지가 한국에 와서 엄마를 보살펴야 하는데 생기가 달렸으니 그러지도 못해 항상 마음의 짐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시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보라고 했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잘해주니 저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긴 주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제가 투자를 좀 해줬죠. 그렇게 그 사람과 1년 정도 만날 때였어요. 중국에 살던 딸이 한국으로 들어와 지방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딸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기차를 타러 가는데 딸한테 갖다 줘야 할 서류를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죄가 없는 사이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파트 단지 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 그렇게 된 후로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질 않았는데 웬일로 우리 집에 다 오셨지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쫓아 들어갔어요. 혹시나 제가 사는 층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올라갔죠. 그런데 문 앞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생각하던 찰나에 어디선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앞집 재진 씨의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곤 두 사람이 같이 집 밖으로 나오는데 저는 후다닥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고 그 둘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9층이라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게 된 둘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진아, 얘는 오늘 확실히 나간 거지? 며칠 없는 거지? 라고 하니 곧이어 재진씨가 그렇다니까 엄마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왜 재진씨가 제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하는지 너무 벙쪘죠. 그러면서 엄마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좀 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좀 해주고 그래. 엄마 아들이 몇십 년 동안 엄마 젖도 못 먹고 살았잖아요. 내 쌍둥이 동생이 저 세상 가고 이제 엄마한테 남은 아들은 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니 그래 우리 창진이가 떠났으니 너 하나 남은 거지. 그러게 이놈아 몇십 년 전에 부모랑 연 끊고 혼자 산다고 못되게 나가놓고 결국엔 엄마한테 다시 돌아올 걸 왜 그렇게 속을 썩였어? 라고 하니 그때야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뭐 아무튼 내가 우리 쌍둥이 동생 재산들 그 불려우한테서 싹 다 가지고 올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엄마 제대로 호강시켜줘야지. 안 그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엄마 이쁜 옷 하나 사주려고 백화점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잘 돌아온 줄 알아. 내가 엄마한테 못해줬던 효도 내 동생 덕으로 좀 해줄게. 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남편한테 몇십 년 동안 연 끊고 산 쌍둥이 형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외동아들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망나니 쌍둥이 형이 있었다니. 그러니 저희 남편이랑 저 사기꾼 같은 인간이랑 닮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시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정말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어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이 인간 집에 쳐들어가 장롱이고 서랍이고 싹 다 뒤집어 엎어 증거를 찾고 싶었는데 혹여나 재판까지 갔을 때 저한테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꾹꾹 참고 몇 시간이고 그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1층과 2층 사이 비상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야 그 둘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녹음을 하려고 했죠.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만 하니까요. 그렇게 비상계단에 가만히 앉아서 노을이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왜 그리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신세만 한탄했죠. 남편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었고 그것 때문에 분간을 못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줬으니까 제가 등신인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나 재진씨나 제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저한테 접근을 한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두어 시간이 지나 그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역시나 제 얘기와 돈 얘기를 하는데 증거를 딱 잡았죠. 야 재진아, 이제는 걔한테 이런 자잘한 돈은 그만 받고 부동산으로 받아. 우리 창진이가 가기 전에 사놓은 부동산이 몇 개는 될 거야. 그걸 싹 가져와야지. 그래야 내가 여한이 없어. 걔가 외로워하면 네가 좀 외로움도 달래주고 하면서 살살 긁어보래도. 라고 하니 엄마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해서 돈 좀 더 가지고 싶지. 근데 저 세상 간 내 쌍둥이 동생이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여간 찝찝하더라고. 라고 하니 시애미가 큰아들의 등짝을 탁 때리며 그게 뭐가 찝찝해. 하늘에 있는 지 동생도 널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다. 그 불려우한테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다 뺏기는 것보다 지 엄마랑 지 형이 가지고 있는 게 훨 낫지. 내가 아주 다 뺏어올 거야. 두고 봐. 하는데 일단 녹음을 다 해놓고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후다닥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곤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죠. 야 이 사기꾼들아, 너네가 진짜 사람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창진씨 부모 형제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내 남편이 두렵지도 않아? 라고 했죠. 그러자 시모랑 쌍둥이 형이 기겁을 했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나 니네 둘이 했던 말들 여기에다 녹음해놨거든?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들어? 그것도 연 끊고 산 쌍둥이 큰아들을 이용해서.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나한테 뜯어간 돈이랑 사기친 것들까지 싹 다 고소해서 죗값 치르게 할 거라고. 당신 나이 80 먹어서 감옥에서 한번 썩어봐. 하며 경찰서 간다고 아파트 대문을 막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시모는 제 팔을 잡아당기며 제 휴대폰을 막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 쌍둥이 형도 저를 붙잡으며 아주 끝까지 여우짓을 하고 있네. 너 진짜 혼나볼래? 하니 저는 아파트가 떠나갈 듯이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 1층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 무슨 일이냐고 했고 그분들한테 경찰 좀 불러달라고 했죠. 이 두 사람 당장 잡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5분도 안 돼 경찰이 왔고 파출소에 가서 상황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보복할 줄 모르니까 도와달라 했죠. 그렇게 저는 먼저 파출소에 나와 딸아이한테 연락을 했고 딸은 지금 당장이라도 고속버스 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딸 말에 지갑만 달랑 챙겨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몸을 얼마나 바들바들 떨면서 갔는지 몸을 잔뜩 웅크렸죠.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니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딸을 보자마자 저는 억장이 무너져 엉엉거리며 울었네요. 딸은 무조건 고소하자고 할머니나 아빠 형이라는 사람이나 사람이 아니라고 노발대발했어요. 저는 당분간 딸네 집에서 지내면서 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기죄로 그 두 인간들 아주 가만히 안 둘 거라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뜯어간 돈도 다시 받아야죠.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은 접수한 상태예요. 얼마 전에 CM이랑 그 인간 둘 다 소장을 받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애미야 소리를 하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지금 어디에 있냐고 내가 그리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오는 순간 당신네들 또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죗값 더 받고 싶으면 한번 찾아와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했네요. 그리고 제일 어이없는 건 그 인간 지 엄마 탓을 하며 엄마가 다 시킨 거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진심으로 생각했대요. 진심으로 제 생각 많이 하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는 개소리는 하지 말라고 했죠. 너나 니네 엄마나 둘이 손잡고 재판장에서 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몇 번 저에게 질질 짜는 소리 하다가 이젠 아예 막말로 그 재산이 다 네 거냐고 전부 우리 아들 것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요. 남편이랑 같이 고생해서 부동산 하며 같이 번 재산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어머님 거라도 된단 말이에요? 하며 같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재판하면서 당연히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테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 봐야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난 다음 날 남편이 꿈에 나왔어요. 남편이 절 보며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런 남편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냐고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냐고 한탄하니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만 떨구고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꿈에서 깼는데 고개를 떨군 남편의 모습이 꼭 제게 면목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딸과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게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꼭 제 얘기 같았어요. 영원히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게 이런 시련이 몇 번이나 찾아오네요.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인가 봅니다. 저도 참 제 스스로가 불안불안하네요. 제 긴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